자, 이번에는 저기 32페이지, 제 한글 맞춤법 22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 시작하겠고요. 자, 그 용언에 이번엔 피사동 전미사나 강세 전미사가 붙어가지고 그 용언이 되는 경우에, 예, 이거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 예,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2항. 용언의 어간에 다음과 같은 전미사들이 붙어서 이루어진 말들은 그 어간을 밝혀 적는다. 1번, 기리, 이희, 구, 우추. 우리가 좀 외우는 방식하고 좀 다르네요. 이희리기, 우추입니다. 이희리기, 우추에, 예, 그 다음에 으키, 이키, 에, 이런 것도 다 사동 전미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붙어서 이런 것이 붙을 때, 예, 다 앞에 있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희리기 우구추 이렇게 우리가 외우고 있습니다만, 이희리기 우구추가 다 피사동전미사 사용되는 건 아니고요. 이희리기까지만 피동전미사에 사용이 되고요. 이희리기 우구추는 모두 사동전미사에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동이 좀 범위가 작군요. 예. 예를 보시면 이제 맡기다, 옮기다, 웃기다, 쫓기다, 여기까지는 기가 붙었군요. 다 앞에 있는 원형을 밝혀 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뚫리다, 울리다, 예, 리가 붙었군요. 원형 밝혀 적고 있고요. 낚이다, 쌓이다, 할치다, 예, 이거 다 이가 붙어가지고 앞에 원형을 밝혀 적고 있습니다. 굳히다, 굽히다, 예, 그 다음에 넓히다, 앉히다, 얽히다, 잡히다, 다 이제 희가 붙고 있군요. 예, 다 원형을 밝혀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다 읽지 않겠지만 하여간 다 이렇게 이희리기 우추가 붙어가지고, 예, 아니면 으키, 이키, 애가 붙어서, 그래서 저희 피사동 전미사를 만들 때, 피사동 그 동사를 만들 때, 예, 원형을 밝혀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 해설 보시겠습니다. 해설 보시면 도두다, 돋구다는 안경에 도수 따위를 높게 하다라는 뜻으로는 돋구다를 높아지게 하다, 끌어올리다라는 뜻으로는 도두다를 쓰는 게 통례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사기를 도두는 겁니까? 사기를 돋구는 겁니까? 화를 돋우는 겁니까? 화를 돋구는 겁니까? 아니면 땅을 돋구는 겁니까? 땅을 돋우는 겁니까? 예, 다 돋우는 게 맞습니다. 돋우는 게 맞고요. 돋구다는 어디에만 사용한다고요? 안경 도수 있죠? 안경 도수를 높일 때만 돋구다를 사용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돋구다라는 말은 거의 사용을 안 하는 말이에요. 예, 안경 쓴 사람들, 안경점에서나 쓰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 그때 이제 돋구다를 사용하고요. 사기를 돋우든지 화를 돋우든지 아니면 흙을 돋우든지 다 돋우다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돋구다를 그때 사용하면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흔히 사용되고 있는 늘구다, 예, 늘리다, 느리다는 비표준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양을 느리는 거 있죠? 예, 양을 느리는 것을 늘구다라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그건 비표준어니까 틀린 표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고 보시면 썩히다 있죠? 썩히다와 썩이다는 썩다의 사동형인데 그 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썩히다는 주로 사물에 사용되고 썩이다는 사물의 신체 일부를 실체 일부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속을 썩히는 겁니까? 속을 썩이는 겁니까? 예, 그 부모의 속을 썩히는 겁니까? 부모의 속을 썩이는 겁니까? 썩이다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신체 장기에 관련돼서는 썩이는 거거든요. 썩이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썩히는 거죠. 예, 그렇지만 사람 신체는 썩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속을 썩이다. 그거는 비유적인 뜻이긴 한데 하여간 어쨌든 위장이나 장기를 속을 안 좋게 한다는 그런 뜻이니까, 예, 그러니까 약간 썩이다라고 그렇게 써줘야 맞는 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답만 보시면 이히 우가 붙어서 된 말이라도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예, 그래서 도리다 있죠. 그 도리다 같은 경우는 칼로 도려낸다라는 것의 도리다입니다. 도리다인데 이게 돌다에서 왔다는 거를 잘 인식하기가 좀 어렵죠. 예, 그래서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예, 굳이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발음대로 적어준다에 따라서 도리다로 그렇게 써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들이다도 들다에서 왔대요. 아셨어요? 예, 예, 들다가 어디에서 온 단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들이다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요거는 들게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원형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해서 본뜻 발음대로 써주는 겁니다. 예. 자, 원형대로 써주지 않습니다. 고치다는 아마 곧다에서 왔을까요? 예, 받치다, 예, 그다음에 붙이다, 거두다, 미루다, 이루다 다 마찬가지로 이게 어디에서
그 본뜻이 뭔지를 모르겠고 그 본뜻에서 멀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발음대로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2번 치, 뜨리, 트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강세전미사예요. 강세전미사. 그래서 놓치다, 세게 놓는 것을 놓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덮치다, 세게 덮는 것을 덮치다라고 얘기하고요. 떠받치다, 받치다, 부딪히다, 뻗치다, 엎치다, 부딪뜨리다. 여기까지는 아까는 치가 붙었고요. 그 다음에 부딪뜨리다, 이거는 뜨리다가 붙었고요. 부딪뜨리다, 쏟뜨리다, 쏟뜨리다, 젖뜨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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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뜨리다. 그 다음에 흩뜨리다, 흩트리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뜨리가 맞습니까? 트리가 맞습니까? 뜨리가 붙을 수 있는 곳엔 트리가 다 붙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뜨리, 트리 둘 다 맞고요. 이거는 표준어 규정 뒤에서 다룰 겁니다. 뒤에서 다룰 텐데 어쨌든 뜨리, 트리 둘 다 맞다라는 것. 뜨리가 붙을 수 있는 것은 트리가 다 붙을 수 있고 반대로 트리가 붙을 수 있는 것은 뜨리가 다 붙을 수 있다는 것. 그것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치와 뜨리, 트리 모두 다 강세, 세게 하는 것을 행위하는 것에 뜻을 더하는 전미사라는 것. 그것도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자, 이게 해설을 보시면 부딪다 있죠. 부딪다라는 게 힘있게 마주닿다 또는 그리 되게 하다라는 게 부딪다인데 이게 부딪히다도 있고 부딪히이다도 있어요. 이게 좀 말장난 같은데 이게 다 뜻이 다 다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요게 하여간 이 모양이 좀 다르죠. 요게 앞차예요. 여러분들 보실 때는 요게 앞차가 되는 게 좋겠 이렇게 반대로 바꿔서 자, 요게 앞차예요. 요게 앞차. 요게 앞차고 요게 뒤차고 뭐 전봇대라고 치죠. 전봇대. 자, 그러면 이게 전봇대입니다. 자, 요게 부딪는 거예요. 차가 부딪습니다. 차가 부딪고 거꾸로 들까요? 차가 부딪고 자, 그 다음에 요게 그러니까 요거 더 세게 꽝 닿는다.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다. 두 번째에 나와 있는 치입니다. 치. 부딪히는 거고 자, 이 전봇대는 얘는 뭘 당하는 겁니까? 부딪음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부딪히다예요. 부딪히다. 얘는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것. 얘는 부딪히는 거고 얘는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고. 자, 그 다음에 세게 꽝 이렇게 부딪음을 당하면 이게 부딪음을 세게 당하는 거죠. 그래서 부딪히이다입니다. 부딪히이다. 그래서 부딪히다에서 좀 더 세게 부딪음을 당하면 부딪히이다가 되는 거예요. 부딪히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요 네 개가 말장난 같은데 하여간 뜻이 다 다릅니다. 뜻이 약간씩 달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부딪히다와 부딪히다는 그러니까 능동과 피동의 의미로서 완전히 뜻이 다르죠. 뜻이 다르긴 한데 자, 어쨌든 자, 얘는 이제 얘가 이제 능동이죠. 얘는 부딪는 거고요. 그래서 세게 하면 부딪히는 거고요. 얘는 부딪히는 거고요. 부딪음을 당하니까 피동점에서 히를 사용해서 부딪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꽝 세게 부딪음을 당하면 얘는 부딪히는 겁니다. 세게 부딪음을 당하면. 그러니까 제가 뭐 두 번에 반복해서 설명을 했는데 다 여러분들 다 학력 수준이 높으시니까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듯이 이렇게 하나만 달라져도 뜻이 확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요게 좀 하여간 좀 말장난 같지만 하여간 또 말의 또 묘미가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나만 말이 쓰임을 정확하게 그렇게 써줘야겠습니다. 치라는 것은 강세전미사고 그 다음에 희는 피동전미사니까 그 다음에 이도 피동전미사니까 요게 어떻게 쓰이는지 아마 분명히 여러분이 아실 것이고 부딪히이다 같은 경우에는 치는 강세고 이는 피동이죠. 그래서 부딪음을 세게 당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붙임 보시겠습니다. 붙임 아래 보시면 업과 읍과 부가 붙어서 된 말은 소리대로 적는다. 그래서 믿었다. 이거는 이게 강세전미사예요. 그래서 믿었다라는 것은 아주 믿음이 강하게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습다. 이거 웃는 게 아주 강하게 웃긴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미쁘다라는 것은 이것도 이제 믿음이 강하게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었다와 미쁘다는 상당히 비슷한 뜻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었다라는 것은 마치 믿음이 없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믿음직스럽다 오히려 더 강한 믿음이 간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쁘다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쁘다라는 뜻과 이쁘다라는 것과 좀 관계 있다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뜻이 아니고요. 이거는 부는 강세전미사로
동사로서 이거 믿음이 간다, 더욱 그 믿음직스럽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up가 붙어서 된 말은 요거는 이제 강세전미사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거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이렇게 그걸로 적는 것을 발음대로 적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표하시오. 자, 얽히다 있죠? 이거는 저희 얼금을 당하는 거군요. 그래서 피동전미사 히가 붙었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어서 앞에 리을 기억 다 적어주는 겹받침 리을 기억 다 적어준 앞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만 보시면 사과의 상한 부분을 칼로 도려내었다라는 것은 이게 비록 이제 이가 붙었습니다만 그 앞에 있는 돌다의 그 원형이 저기 본뜻이 멀어졌다고 생각해서 분명치 않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도려내었다. 그 뒤에 게 맞습니다. 하여간 본뜻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한 것은 원형 밝히지 않는다에 따라서 그 뒤에 걸로 적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차가 가로수에 3개 부딪혔다라고 얘기하는데 부딪혔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저기 앞에 거죠. 이거는 차가 이제 부딪은 거니까 세게 부딪은 거니까 강세전미사 치를 써서 이렇게 치를 쓴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강세전미사 치나 뜰이나 트리가 붙었을 때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에 따라서 앞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붙임을 보시면 미덥다가 있는데 요 둘 중에 뭐가 맞나요? 요거는 이제 up가 붙으면은 요거는 이제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발음대로 적는다에 따라서 물론 이제 강세의 뜻을 가지긴 했지만 치, 뜰이, 트리만 원형을 밝혀 적고요. up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에 따라서 그 뒤에 것 미덥다가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23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한글맞춤법 23항이요.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에 이가 결합을 했을 때 그래서 명사가 될 때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23항 하다나 거리다 즉 하다나 거리다 둘 중에 하나만 붙을 수 있어도 이런 게 붙은 것의 어근에 뭐 둘 다 붙어도 괜찮고요.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이제 기억이 맞고 니은 틀린데 깔쭉이 이런 식으로 깔쭉하다가 돼요. 그래서 깔쭉이라고 적어주는 원형을 밝혀 적는 게 맞고요. 꿀꿀하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꿀꿀이라고 앞에 걸로 적어주는 원형을 밝혀 적는 게 맞고요. 눈 깜짝하다가 있으니까 덮어하다 배불뚝하다 삐죽하다 살살하다 쌕쌕하다 그 다음에 오뚝하다 코납작하다 부석하다 홀쭉하다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이제 이가 붙었을 때 원형을 다 밝혀 적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나,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것에 이가 붙었을 때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뚝하다가 되기 때문에 오뚝이라고 적어준다는 건 오뚝이로 적지 않고, 그래서 오뚝이 3분열이는 현재의 입장에서 보면 표기 잘못된 것이다. 그렇지만 워낙 옛날에 만들어진 상품이고 옛날에 만들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소급시키지 않는다라는 것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붙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나 다른 모음이 시작되는 전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자, 그래서 개굴하다라는 거는 없어요, 사전에. 개굴거리다 이런 단어 없고요. 귀뚤하다, 귀뚤거리다 이런 말도 없고요. 기럭하다, 기럭거리다, 깍둑하다, 깍둑거리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붙을 수 없으면 여기 뒤에 이가 와도 원형을 밝혀 적지 않아서 개굴이, 귀뚜라미, 기러기, 깍두기, 꽹가리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뻐꾸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쭉 볼게요. 그러니까 날라리, 누더기, 동그라미, 두드러기, 딱따구리, 매미, 부스러기, 뻐꾸기, 요거 이제 얼룩이, 칼싹두기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뻐꾸기 있죠? 뻐꾸기도 뻐꾹하다, 뻐꾹거리다가 없으니까 뻐꾸기로 그렇게 적어준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하여간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을 때 뒤에 이가 붙으면 아니면 이 외에
이 이외에 다른 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전미사가 붙으면 그 딱따구리의 우리처럼 이렇게 다른 게 붙으면 그 앞에 있는 것을 그 원형을 밝게 적지 않고 발음대로 적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에서 보시겠습니다. 해설 보시면 얼룩이 있죠. 얼룩이와 얼룩이로 다루어지고 있는 단어는 구별 없이 얼룩이로 적어요. 그래서 얼룩무늬 있는 애들 있죠. 그 동물들 그런 애들을 얼룩이로 적지 않는다는 거, 얼룩이로 적는다는 것. 그것도 이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뜻밖이에요. 그러니까 얼룩하다, 얼룩거리다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얼룩이로 그렇게 적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부스럭이는 부스럭거리다라는 의성어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부스럭이로 적지 않는다. 자, 그래서 부스러기 같은 경우는 부스럭거리다에 부스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부스러기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저기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스러기로 그렇게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참고 보시면 하다나 거리다가 결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의 판정은 표준국어 대사전에 등재어로 올라가 있는지 여부로 해야 돼요. 그런데 꿀꿀거리다, 꿀꿀하다는 사전에 있어서 가능하지만 뻐꾹거리다, 뻐꾹하다는 불가능하다. 사전에 없으니까 불가능하다는 식의 판단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죠. 그래서 꿀꿀하다, 꿀꿀거리다는 사전에 올라가 있으니까 가능하지만 뻐꾹하다, 뻐꾹거리다는 사전에 안 올라가 있으니까 불가능하다라는 식의 좀 판단이기 때문에 좀 이제 23항 규정은 좀 사전을 참고해야 하는 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그런 규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삐죽하다는 가능하지만 얼룩하는 또 불가능해요. 이런 식의 판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따라서 항을 맞추고 23항을 지키기 위해서는 직관보다는 사전에 의존해서 불편하다고 좀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하여간 그 사전에 올라가 있느냐 안 올라가 있느냐 우리 직관이 아니라 사전에 등재 여부로 판단을 해야 되니까 하여간 좀 규정이 좀 약간 모자란 규정이다. 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좀 하여간 좀 사전을 참고해야 되는 좀 어려운 규정이다라고 그렇게 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래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배불뚝이 배불뚝하다가 사전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배불뚝이로 앞에 걸로 써주는 게 맞고요. 자, 붙임 보시면 뻐꾹이 뻐꾹하다 뻐꾹거리다가 없으니까 뻐꾹이로 그렇게 뒤에 걸로 적어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저기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리지만 얼룩이 그거 기억해 주세요. 얼룩이가 아니라는 거, 얼룩이라는 것, 그게 맞다는 것, 그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글 맞춤법 24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태어 어근, 이제 거리다가 붙는 의태어 어근에 이다가 붙어서 용언이 되는 경우에 또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제 24항,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신용말 어근에 이다가 붙은 용어는 그 어근을 밝혀 적는다. 그래서 깜짝이다. 깜짝거리다가 있거든요. 깜짝거리는 것. 여기 깜짝거리다. 거기에 그 이다가 이제 대신 붙을 때 이게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 깜짝이다로 적어야 되고 깜짝이다로 적는 뒤에 건 틀립니다. 꾸벅이다. 꾸벅거리다 되니까 꾸벅이다로 앞으로 적어줘야 되고 꾸벅이다로 뒤에 걸로 적는 거 틀립니다. 끄덕이다. 뒤척이다. 들먹이다, 망설이다. 다 마찬가지예요. 거리다가 다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다가 이다를 붙였을 때 그때 이제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아래 참고 보시면 한글 맞춤법 23과 마찬가지로 앞에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사전에 의존해야 되죠. 어떤 게 거리다가 붙고 어떤 게 붙을 수 없는지는 우리 직관으로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인이 자주 쓰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직걸거리다. 직걸거리다가 사전에 있어요. 망설거리다 이게 사전에 있습니다. 사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따위도 사전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하여간 뭐 자주 쓰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서 직걸이다, 망설이다로 그렇게 써야 한다는 것. 이거는 좀 하여간 우리 직관하고는 좀 약간 먼 문제인 것 같은데 하여간 어쨌든 사전에 등재되어 있으니까 사전을 참고해야만 하는 그런 좀 불편한 규정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직걸이다, 직거리다. 어떤 게 맞습니까? 직걸거리다가 사전에 있어요. 있기 때문에 직걸이다. 앞에 걸로 써주는 것이 맞습니다. 원형을 밝혀서요. 네. 자, 이번에는 25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맞춤법 25항이요. 하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는 경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는 경우에 앞에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래서 뭐 부사에 이가 붙어가지고 부사가 되는 경우는 뭐 일찍이라든지 더욱이 이런 것 예를 들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아래 이제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5항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예, 이게 1번이고요. 2번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자, 1번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는 경우, 예, 그러니까 부사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그게 2번이죠. 그래서 저기 1번 일단 먼저 보시면 급히 꾸준히 도저히 딱히 어렴풋이 깨끗이 이런 식으로 급하다 꾸준하다 도저하다라는 게 사전에 있습니다. 있고 딱하다 어렴풋하다 깨끗하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히나 이가 붙을 때는 예, 이것은 이제 원형을 앞에 밝혀 적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아래 참고 보시면 도저하다는 1번 학식이나 생각 기술 따위가 아주 깊다. 2번 행동이나 몸가짐이 빗나가지 않고 고다서 훌륭하다 라는 뜻을 가진 사전 표제어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 뜻을 보자면 도저히 모르겠다라는 그런 말은 정말 학식이나 기술 따위가 훌륭해도 모르겠다. 내지는 뭐 행동이나 몸가짐이 훌륭해도 모르겠다. 뭐 이런 뜻이 되겠군요. 하여간 아무리 훌륭해도 모르겠다라는 뜻으로 도저히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저하다라는 게 사전에 표제에 등재되어 있고 하여간 어쨌든 하다가 붙을 수 있는 것이니까 예, 앞에 있는 것에 원형을 밝혀 적어서 도저히로 그렇게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5페이지 보시면 붙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는다. 그래서 갑작하다, 반듯하다, 슬며하다라는 게 사진에 없어요. 그러니까 반듯하다라는 게 물론 이제 곧게 이렇게 서 있는 것, 예, 그거는 이제 반듯한 거죠. 예, 반듯한 자세 그런 건 이제 반듯한 건데 그런데 반드시 하고 연관되는 반듯하다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그 반듯하다, 곧다, 반듯하다라는 그 말과 그 반드시 꼭의 뜻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반드시 같은 경우에는 그 반듯하다하고는 관련 없는 예,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반듯하다가 반드시는 반듯하다하고 관련이 없는 거니까 반듯하다라는 단어가 없는 거고요. 반드시에 관련된 반듯하다라는 단어는 없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발음대로 이렇게 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반드시, 슬며시 다 마찬가지고요. 3개. 자, 그럼 2번 보시면 부사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곰곰에 이가 붙은 것입니다. 더욱에 이가 붙었고 생것에 이, 오뚝에 이, 일찍에 이, 해죽에 이가 다 붙어가지고 그래서 앞에 있는 것에 그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1번 어렴풋이 이건 어렴풋하다라는 게 하다가 붙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가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형을 밝혀 적어서 어렴풋이로 앞에 걸로 어렴풋이로 그렇게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붙임 보시면 이거는 이제 그 하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그 이가 붙었을 때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갑작 하다란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갑자기 발음대로 뒤에 걸로 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일찍이 없었던 일, 일찍에 이가 결합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사에 그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에 따라서 일찍이 앞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없었던 일 이런 게 뭐 일찍이 일어났다 이러면은 일찍이 앞에 게 맞는 것 같은데 뭐 그 전엔부터 없었다라면 일찍이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착각입니다. 무조건 어떤 경우건 일찍이 앞에 걸로 써준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한글 맞춤법 26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근에 하다 없다가 붙어가지고 용언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앞에 있는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게 아니라 하다 없다를 밝혀 적는다. 전미사를 밝혀 적는다는 것이 바로 한글 맞춤법 26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부하다 있죠. 공부하다의 하다는 전미사예요. 예, 그래서 꼭 전미사가 그렇게 뭐 명사만 만드는 전미사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동사나 형용사를 만드는 그런 하다나 스럽다 이런 전미사도 있다는 것 아마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다도 전미사입니다. 자, 제 26항 보시면 하다나 없다가 붙어서 된 용어는 그 하다나 없다를 밝혀 적는다. 그래서 1번 하다가 붙어서 용언이 된 것, 딱하다, 숱하다, 착하다, 텁텁하다, 푹하다 이런 식으로 딱하다로 안정된 겁니다. 딱하다, 착하다로 안정된 겁니다. 착하다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어근의 원형을 밝혀서 적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2번 없다가 붙어서 용언이 된 것, 부질 없다, 상 없다, 씨름 없다, 열 없다, 하영 없다, 다 없다를 밝혀서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착한 아이, 앞에 게 맞습니까? 뒤에 게 맞습니까? 예, 앞에 게 맞죠. 착한 아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착하게 살자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예, 약간 맞춤법 틀린 거라고, 예, 약간 무식함을 더 드러내니까 더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겁니다. 자, 그럼 2번 부질 없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앞에 게 맞습니까? 뒤에 게 맞습니까? 예, 앞에 게 맞습니다. 부질 없이 이런 식으로 없다라는 것을 원형을 밝혀 적어서 그래서 앞에 걸로 적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연습 문제 역시 여러분들께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거 풀어보시면 앞에 있는 거 반복이 되면서 공부가 더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훅 뛰어넘어가지고 한글 맞춤법 27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40페이지 보시면 이번 27항을 이제 다루도록 할게요. 제4절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은 말. 그 앞부분에는 접미사가 붙은 말 19항서부터 26항까지는 접미사에 관련된 거였죠. 자, 이번엔 접미사나 접두사나 하여간 접사가 붙은 것이 파생어고, 예, 그 다음에 어근끼리 결합한 것이 합성어죠. 그래서 이번엔 합성어와 그 다음에 앞에는 접미 파생어를 다뤘다면 이번엔 접두 파생어를 다루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합성어와 접두 파생어일 때 어떻게 표기를 하는지를, 예, 제4절에서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맞춤법 27항을 보시면 파성어와 파생어, 접두 파생어 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7항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래서 국말이 국에 많은 거죠. 국과 말다. 이렇게 명사와 동사가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이루어진 그런 합성어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국말이 이러면 둘 다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꺾고지, 꺾다와 꽂다죠. 둘 다 원형을 밝혀 적고 있고요. 꽃잎, 꽃과 잎 둘 다 원형을 밝혀 적고 있고 끝장, 예, 둘 다 끝과 장 원형을 밝혀 적고 있고요. 물난리, 물과 난리, 밑천, 밑과 천, 부엌일, 부엌과 일, 실증, 실과 증, 실과 증, 그 다음에 실타와 증, 그 다음에 옷 안, 옷과 안, 이런 식으로, 예, 다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다 원형을 이렇게 밝혀 적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도, 잡몸살, 처다들 같은 경우는 첫 같은 게 이게 그거군요. 접두사군요. 그래서 처다들 이런 식으로 이제 접두 파생어 둘 다 원형을 밝혀 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칼날, 파달, 파달, 그 다음에 헛웃음, 호라비, 혼몸, 흙내, 갑없다, 건늑다, 굶주리다, 낮잡다, 맘먹다, 그 다음에 반내다, 번놓다, 빗나가다, 빛나다, 새파랗다, 샛노랗다, 시커멓다, 신노랗다, 엇나가다, 엄누르다, 엿듣다, 그 다음에 오도르다, 지디기다, 헛되다, 뭐 이런 이제 단어들이 있군요. 자, 둘째 줄에 호라비와 혼몸이 있네요. 이게 호라비 같은 홀 같은 경우에는 짝이 없는 걸 홀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혼몸 할 때 홑은 이거는 임신하지 않은 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 혼몸도 아니신데 예,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임산부에게 양보를 할 때 자리를 양보를 할 때 예, 그때 혼몸이라고 표현을 해야 맞는 거지. 홀몸도 아니신데 예,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표현하면 틀리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홀 같은 경우는 짝이 없다는 뜻이고 홑 같은 경우가 그게 임신하지 않은 몸이란 뜻이니까 혼몸도 아니신데 그렇게 표현해야 맞습니다. 혼몸도 아니신데 여기 앉으세요.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할 땐 그렇게 말을 해야 맞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이제 해설 볼까요? 해설 보시면 끝장의 장을 초장, 파장의 장과 같은 것으로 볼 때 이 장은 하나의 어휘 형태소로 해석된다. 그래서 요 끝장의 장이 과연 접미사냐 어휘 형태소냐 이거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는 파장, 초장 이런 거 얘기할 때 볼 수 있듯이 어휘 형태소로 그렇게 판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밑천의 천도 천은 전이 바뀐 형태라고 볼 때 밑천에서의 천도 하나의 어휘 형태소로 해석된다. 역시 밑천의 천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접미사냐 어휘 형태소냐 헷갈릴 법하지만 하여간 요 밑천 요런 천 같은 경우도 어휘 형태소로 이렇게 파악을 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실증, 예, 역시 실증의 증도 여기 접미사냐 아니면 어휘 형태소냐 좀 헷갈릴 법도 합니다만 역시 단어 문자인 한자로 이루어진 어휘 형태소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휘 형태소로 그렇게 인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증으로 그렇게 발음하지 않고요. 실증으로 예, 그렇게 발음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뒤에 있는 증이 어휘 형태소일 때 앞에 있는 것에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증이라고 하면은 히읗이 뒤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렇지만 증이 하나의 어휘 형태소이기 때문에 예,
헛웃음 이런 것처럼 헛이 헛웃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헛웃음이 되는 이유는 웃음이라는 게 그게 저기 어휘 형태소이기 때문에 헛이라는 게 앞에 음자리 끝소리 현상을 거쳐가지고 디귿으로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증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증이 그 만약 전미사였으면 실칭으로 발음이 났을 거예요. 그렇지만 증이 하나의 어휘 형태소이기 때문에 그 싫다라는 것을 그 음자리 끝소리 현상을 적용을 시켜서 그 겹받침 같은 거는 둘 중에 하나로 소리 나는 게 그게 음자리 끝소리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실증, 리을, 히읗 중에 리을로 소리 나는 실로 통일을 그 음자리 끝소리 현상을 적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증은 예, 그대로 그 실증으로 물론 이제 뒤에 그게 일어납니다만 저 된소리 현상이 일어납니다만 실증으로 그렇게 소리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접두사 새시, 새시의 구별은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새시를 붙이고 그 다음에 울림소리 앞에서는 새치수로 적도록 하였다. 자, 요거 좀 여러분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그 어떨 때 새를 붙이고 어떨 때 시를 붙이는지요. 네, 요게 새와 셋의 구분은 어떻게 될까요? 새와 셋, 새와 셋, 예, 그 다음에 시와 싯. 요거는 예, 일단은 그 새와 시의 구분은 요거는 이게 그 모음조화죠. 예, 모음조화에서 요거는 이제 양성모음 앞에서는 예, 양성 앞이라고 적을게요. 새 종류를 붙이고요. 세류를 붙이고 그 다음에 음성모음 앞에서는 음성모음입니다. 음성모음 앞에서는 시나 싯을 붙인다. 예,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새와 셋의 구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게 요 사이시옷은 아닙니다만 좀 사이시옷이라고 예, 그 새와 사이시옷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면이 있습니다. 자, 사이시옷 같은 경우에는 된소리, 거센소리 앞에서 못 붙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 예사 소리 앞에서 붙고요. 예사 앞이라고 쓰겠습니다. 저 새나 시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저기 저 된소리, 거센소리 앞에서 예, 붙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된, 거센 앞. 자, 그래서 여러분 저기 뒤풀이가 맞나요? 뒷풀이가 맞나요? 뒤풀이가 맞아요. 뒤풀이. 왜냐하면 그거 뒤풀이의 피읍은 그거는 이제 거센 소리거든요. 그래서 거센 소리 앞에서는 사이시옷 못 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뒷풀이의 뒤시에 뒤세 그 시옷이 못 쓰이는 거예요. 뒤풀이가 맞고요. 그 다음에 위쪽이 맞습니까? 위쪽이 맞습니까? 예, 위쪽이라고 못 써요. 왜냐하면 쪽에 저희 쌍지읒이 붙거든요. 된소리 앞에서는 그 사이시옷 못 쓰기 때문에 위쪽이 아니라 위쪽이라고 써야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요 하나 다 알아두시죠. 그러니까 사이시옷은 된소리, 거센소리 앞에서는 못 쓰인다. 예사소리 앞에서만 쓰일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 그러면 제가 파라타 있죠? 파라타는 세파라타입니까? 시파라타입니까? 예, 세파라타죠. 요거는 이제 양성 모음이니까. 자, 그 다음에 저기 셋파라타입니까? 세파라타입니까? 세파라타로 써야 되죠. 셋파라타라는 것은 파라타의 피읍이 거센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거센 소리 앞에서는 못 쓰니까 그래서 셋파라타는 안 되는 겁니까? 세파라타는 안 되는 거예요. 세파라타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퍼러타 있죠. 퍼러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요 퍼러타 같은 경우는 시퍼러타죠. 예, 퍼러타는 음성모음 퍼의 어가 음성모음이기 때문에 예, 시퍼러타로 쓰는 게 맞습니다. 세퍼러타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시퍼러타입니까? 시퍼러타입니까? 역시 그것도 피읍 앞이기 때문에 시퍼러타는 쓸 수 없어요. 시퍼러타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둘 다 앞에 게 맞다고 파라타 퍼러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노라타 누러타를 볼게요. 자, 셋 노라타 예, 새 노라타 안 됩니다. 예, 셋 노라타 이거는 예사소리 앞이기 때문에 셋 노라타 요거는 셋이 붙어야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누러타를 볼게요. 싯 노라타는 안 되는 거고 싯 누러타는 되는 겁니다. 싯 누러타는 되고 시 누러타는 안 됩니다. 예사소리 앞에서는 시시 붙어야 되니까 누러타의 우는 음성 모음이니까 신누러타 예, 그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파라타, 셋 누라타, 시퍼러타, 신누러타 예,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분할 수 있으시겠죠? 예.